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선티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은 상승했고요.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또 1,300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치솟던 원자재 값이 급락했습니다. 천연가스 목재값 고점 대비 60% 하락했고요. 경기 침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치솟던 원자재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자와 사재기의 중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윤 정부 탈원전 공식을 폐기했다. 2030 년에는 원전을 30%로 늘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한 정책입니다. 원전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국의 원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당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키로 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개정하고요. 고령, 장기 보유자 납부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자,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이나 규제 완화, 공급 증가입니다. 이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해마다 방향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반면에 다주택자에게는 매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가 더 오를까? 버핏 석유주를 또 샀다고 합니다.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투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에 버핏이 유가의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자, 벤츠 BMW 필스템이 된 LG전장 올해 상반기에만 8조 신규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LG의 미래가 밝습니다. 마곡 테크노밸리의 미래가 밝고요. 마곡 부동산의 미래가 밝습니다. 자, 집값 이자 부담에 패닉 바잉 멈춘 2030, 서울 매수 1위 4050에 밀려서 어, 2030의 매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뭐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9.4%와 38.7%, 예, 큰 차이가 없죠. 자, 금리 인상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2030의 아파트 매수세가 꺾이고 있다는 기사고요. 금리 상승기가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의 직격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수도권의 6억에서 10억 아파트의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하락론에 동의를 해서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코인에 투자한 2030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벼락거지가 되었죠. 차라리 부동산에 영끌한 2030은 그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영끌족은 이자가 늘지만 무주택자는 전세가와 월세가가 더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증금 1억에 월세 환산율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무주택, 무주택자의 주거비는 더 상승할 것이고요. 앞으로 서울의 공급이 더 감소할 것입니다. 자, 못 돌려준 전세 보증금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상반기의 사고 금액이 40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 외곽에 깡통 전세주의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락론자들은 이제 집값이 하락할 테니 내가 사는 1주택도 팔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집살이를 해보면 잦은 이사의 불편함과 내 마음에 들게 집수리를 못하는 불편함과 전세가 상승의 위험성과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내 집은 필수제입니다. 내 집 하나와 최소 하나 이상의 투자용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필수입니다. 자, 은행도 예대 마진의 파티를 끝내야 한다. 시중은행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서 성장 위한 투자에는 소극적 투자 창출 방안 다변화해야 한다. 자, 대출로 얻은 이자 수익 중에 34%만 예금 이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6%는 은행에 수입이 되는 것이죠. 어,
평균 대출 이자는 3.28%라고 합니다. 최근 신문에서 대출 이자가 7% 8% 이야기한 것들은 뭡니까? 최고치를 이야기한 거죠. 상황을 오도한 것입니다. 자, 은행은 약탈적인 예대 마진의 파티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는 대출을 풀어서 어, 대출 총량을 늘리게 하고 은행의 예대 마진을 낮추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동학 개미에서 도박 개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MZ 세대라고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MZ 세대는 2030이죠. 자, 부동산에 투자한 2030은 승자이고 코인과 주식에 투자한 2030은 패자입니다. 자, 핏대를 올리는 부동산 하락론자는 있지만 왜 주식 하락론자, 코인 하락론자는 없습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과 코인에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이제는 부동산도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하락한다고 그렇게 유튜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하락론자가 된 유튜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용산처럼 방치됐던 파리 철도창 세계 스타트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정부의 용산은 임대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용산은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규제를 풀어도 대구 분양시장 여전히 싸늘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3년도에 대구의 입주 물량이 서울보다 만 세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네, 당연히 서울의 인구가 더 많겠죠. 그럼에도 대구의 입주 물량이 만 세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대구 입주 물량 반올림에서 35,000, 2023년 서울의 입주 물량 반올림에서 24,000으로 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인구는 2022년 5월 현재 949만 6,887명인데요. 그냥 950만 명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대구는 2022년 5월 현재 237만 6,676명인데요. 그냥 8만 명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대는 가구수 24,000 나누기 950만 명을 하면 0.0025가 나옵니다. 이것이 공급률이 되겠죠. 공급되는 대구는 35,000 나누기 238만 명입니다. 0.0147입니다. 자, 그래서 대구의 0.0147 나누기 서울의 0.0025는 인구 대비 6배입니다. 즉 2023년에는 대구의 공급이 서울의 6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집값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규제를 풀건 안 풀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서울의 전세가, 월세가, 매매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 지인의 어,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네, 서울은 끊임없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구는 2023년도에 정점을 이루고 2024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조합원도 30평대를 못 받는데 임대 아파트를 30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합원의 역차별이죠. 자, 이런 조합원의 역차별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고요. 이런 불합리는 앞으로 공급을 더 줄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인문학으로 본 돈의 양면성입니다. 자, 에밀 졸라는 돈은 부패의 원인이 되지만 선행의 밑거름도 된다고 합니다. 자, 돈은 저주이며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돈은 물질일 뿐이죠. 돈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돈을 쓰는 인간의 문제죠. 대부분의 인간은 1억 을 꿈꾸다가 이루어지면 10억 을 꿈꾸고 10억 을 이루면 100억 을 꿈꿉니다. 그다음은 1000억이죠. 결국 영원히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죽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내 돈의 일부를 꾸준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돈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낮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도박과 마약과 사치에 빠집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을 선용하고 선행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천문학을 관찰하는 그 천문학자에게 어, 쓸데없는 학문이라고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 천문학자가 천문학 지식을 동원해서 올리브 착즙기를 어, 싸게 쌀 때 사서 이제 비쌀 때 매도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기본 원리는 맑은 날에 우산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가 싸고 비 오는 날은 비싸기 때문이죠. 한여름에 모피를 사는 것입니다. 여름에 모피가 싸고 겨울에 모피가 비싸기 때문이죠. 자,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 자, 재테크의 1순위는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몸값을 올리고 매출을 올리고 연봉을 올리는 것입니다. 2030이 재테크에 1순위를 두고 재테크에만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연봉이 1순위이고 재테크는 2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고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진다고 하는데요. 돈은 악의 화신이기도 하고 선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돈을 나에게만 쓰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선한 수단으로 쓰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투현 회원님들이 자신을 위해서 프레이포유나 러브 더 월드 그리고 다른 곳에 더 많은 주변의 이웃에게 후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